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테스트를 3개월 이상 그냥 100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나온 이 영상은 오늘 그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배경으로 틀어놨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스프링입니다. 그동안 이제 차량을 이제 만들면서, 토이 패키지도 만들면서 스프링이 사실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 초창기에 한 4년 전 됐겠네, 그죠? 패키지를 만들 때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스프링을 그리고 모든 쇼버를 차량에 세팅을 하고 테스트 한 달씩 이렇게 하면서 그라운드 스포츠라는 차량에 가장 어울리는 스프링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 오프로드에서 좀 더 성능을 낼 수 있는 스프링이 어떤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특정 스프링을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뭐 알게 모르게 뭐 그런 약간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물건을 받아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제조사들이 우리의 이런 이제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차량을 좀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링을 뭐 제조를 하거나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치와 그리고 우리가 토이 패키지 차량 세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재원들을 컨펌하여서 스프링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에 공장에 의뢰를 해서 이번에 스프링을 만들게 되었고, 이미 100일은 넘었습니다. 그 스프링 만든 지가. 테스트를 100일 이상 하기 위해서 좀 늦게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자, 이번에 저희 맥한더에 세팅을 해서 기간은 대략 한 100일 좀 넘었고, 오프 한 10여 회 이렇게 다니면서 스프링의 높이 변화와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손차감이죠. 손차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로드 주행성, 그다음 오프로드대에서 보여주는 댐핑력,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오프로드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제 기준에서 테스트를 했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서 이제 모든 크라운드 스포츠 차량에 제가 개발한 이 스프링을 사용해서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렇게 뭐 세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데이터 한번 알려드리자면, 작업 전에 이미 제 맥한더는 이미 세팅이 끝난 차량입니다.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차량인데, 작업 전에 착오를 잠깐 알려드리자면, 운전석 앞바퀴가 345. 자, 이 345라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냐면, 이제 변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공기압이라든가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변하지 않는 축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중심에서 휀다의 끝까지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오버핸다가 장착된 차량들은 오버핸다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휀다에 어떤 이제 그 장착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메칸드다 보니까, 제 차다 보니까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 오버핸다 장착하는 과정에서 좌우의 편차까지 다 없애놓은 그런 완성된 차량이기 때문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축중심에서 저기 오버핸드까지 거리가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이를 쟀을 때 제 차량이 원래 세팅이 운전석 앞바퀴가 345, 그리고
저기 운전석 뒷바퀴가 375 여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앞바퀴가 350, 조수석 뒷바퀴가 375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좌우에 편차가 없죠. 375, 370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제 차는 무게 밸런스까지 이미 맞춰놓은 차량이에요. 무게 밸런스까지. 예전에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우리 후륜구동 차량들이 그리고 오프로드 튜닝된 차량들이 좌우의 차고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운전석 차량 운전석 쪽이 무조건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맞추냐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뭐 보시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게의 적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맞추는 건데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싣고 다녀야 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좌우의 밸런스까지 무게 밸런스까지 이미 맞춰놓은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소프트 계열의 스프링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앞뒤 오차가 지금 한 25 정도 납니다. 그죠? 이거는 적재가 끝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적재라는 건 평상시에 이제 싣고 다니는 상시로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차도 이미 뭐 스페어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상시로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앞뒤 오차가 375 정도 나는데 다른 건 사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프론트 높이도 340에서 350 정도 유지를 해야 조인트 각도라든가 어퍼함의 볼의 꺾임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기 때문에 최소화 되면서 오프로드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높이다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고 앞뒤의 그 차이가 조금 많지 않나 보기에는 괜찮은데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이면은 뭐 지금까지 이제 메칸들을 타면서 오프를 다녀본 결과 정말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높이를 유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승차감은 더욱 좋게 오프로드에서 댐핑력은 더욱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을 만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을 이제 장착을 하고 첫째 날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300 운전석 앞바퀴가 355, 운전석 뒷바퀴가 370, 조수석 앞바퀴가 365, 조수석 뒷바퀴가 372 이렇게 세팅되었습니다. 이 말은 프론트의 스프링이 이제 더욱 길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아직 에이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높이에 변할 수도 있지만은 스프링이 실제로 기존에 나오던 소프트한 스프링들하고 비교했을 때 스프링이 훨씬 더 깁니다. 그 말은 더 부드럽다는 이야기죠. 자, 스프링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하드 스프링들은 뭐 예를 들어 고화중용이죠. 스프링들은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정이랑 길이는 똑같은데 하드해서 높이가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 소프트 스프링들은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세팅해본 뭐 제품을 뭐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이제 소프트 스프링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제작한 스프링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텐더를 상단과 하단이 좀 다르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런 스프링들의 문제가 소프트함 유지를 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이제 압축이 되었을 때 이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테스트 결과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100일 이상 지나고 지금 오프로드 10여 회 이 영상도 지금 나오는 이 영상도 그 스프링을 장착한 상태에서 갔다 온 영상입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자, 오늘 측정한 결과는 연료가 만재되었다는 게 좀 다릅니다.
앞전에는 연료가 한 칸 정도에 있는 상태였고 지금 오늘은 연료 만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높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감안하시면 되고 연료 만재와 연료 바닥 그 높이 차이는 대략 한 7mm 정도 납니다. 7mm 정도.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높이 결과를 보면은 운전석 앞바퀴가 340, 운전석 뒷바퀴가 362, 조수석 앞바퀴가 350, 그다음에 조수석 뒷바퀴가 370. 자, 연료 만재 상태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완성된 메칸더와 높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을 소프트로 만들면서 당연히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하중을 견딜 수 있냐. 이제 모든 하중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세팅을 하고 있는 토미 패키지, 그다음에 메칸더처럼 이렇게 세팅하는 프로처 세팅을 했을 때 그 높이의 높이를 무게를 중량을 견디면서 갈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한 달이면은 스프링 에이징이 끝나는데 3개월 정도 이렇게 테스트한 이유도 그 높이 변화가 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 테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은 충분히 오프로드 튜닝을 하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프링이다. 그리고 극도로 소프트하게 세팅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줍니다. 보통 우리가 임도를 탈 때도 공기압을 빼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임도를 타는 과정에서도 생기는 어떤 충격들을 최대한 흡수를 하면서 진짜 푹신푹신하게 타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 그러면 기존 세팅에서 공기압을 예를 들어서 평상시 25, 27 정도 세팅을 하다가 이제 임도 들어갈 때 20으로 세팅을 해서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공기압을 빼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도 공기압을 뺀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더욱더 댐핑 자체의 오일도 점점 올라가게 되고 스프링도 아무래도 이제 춥다 보니까 굳어 있다 보니까 덜 부드러움이 느껴지는데 지금 겨울철이 이제 겨울철 됐죠. 겨울철이 되어도 자, 이 영상이 지난주에 며칠 전에 지난주 갔다 온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어도 마치 여름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푹신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스프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먼로와 란초 댐퍼와의 조합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온로드 주행이 소프트하다 보면 온로드 주행이 아무래도 불안해지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도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오프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차량이 오프로드로 세팅을 하는 순간 그 차는 더 이상 일반 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를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란도 스포츠를 순정으로 오랫동안 타시다가 오프로드 세팅을 풀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차는 더 이상 코란도 스포츠가 아닌 거예요. 코란도 스포츠 오프로드 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오프로드 차가 되었는데 운행하는 습관은 기존이나 순정이나 똑같이 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순정 상태로 출퇴근만 하시다가 뭐 120km, 150km 막 달리시던 분들이 오프 세팅을 하게 되면 똑같이 달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오프로드 세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량이 200kg 이상 늘어나는 세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량이 늘어났죠. 거기다가 차고는 올라갔죠.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게중심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일반 도면용 타이어가 아니라 오프로드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프로드 타이어는 산에서 좋은 거지 일반 도로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타이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으면 여러분들의 운행 습관조차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승용차 타던 습관대로 트럭을 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드 차량들은 온로드 주행을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는 게 어차피 과속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속을 해서도 안 된다. 저랑 오프로 같이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길을 가고 있으면은 표지판에 속도가 100km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100km 항속 주행을 합니다. 크루즈 주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달리죠. 100km 항속 주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에 표지판에 60km다. 그러면 60km로 항속 주행을 합니다. 또 무조건 달립니다, 여러분들. 60km 항속 주행하겠습니다라고.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빨리 서둘러서 가기 위해서 오프로드 차를 타는 게 아니고, 그죠?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오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빨리 달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온로드 주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렇죠. 헛바람 들어가신 분들이 뭐 폭스가 어떻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떻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서스펜션의 튜닝을 이해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튜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프로드 차를 만들려 그러면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휠, 타이어, 각종 바닥에 들어가는 각종 보호 커버들, 윈치부터 시작해서 정말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차에다가 돈을 5천만 원 투자해도 됩니다,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쇼바 세팅 이렇게 안 하죠. 하지만 오프로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프로드는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취미생활이란 말이에요, 그죠? 취미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를 만드는데 5천만 원 들어간다, 4천만 원 들어간다. 몇 명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깨놓고? 몇 명 하겠습니까? 이것은 오프로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다라는 저의 주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오프로드라는 것이 이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구나 라는 거리감을 가지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프로드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분야, 서스펜션에다 수백만 원 들일 수도 없고 윈치에다 수백만 원 들일 수도 없고 적정한 가격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비싼 차 사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세팅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대중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스펜션도 지금 튜닝을 하는 방법들이 정말 너무나 많고, 또 돈만 들이면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정도까지 이미 이르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순정 파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쉽게 말하면 제작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제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돈은 뭐 수백 수천까지 뛰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선에서 최적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의 이제 스프링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W15를 가장 이상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 롱암이에요. 롱암인데, 제가 롱암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건들건들 그러시는 분들은 나는 이미 롱암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뒤쪽에 어퍼 트레일링암을 길게 한다고 해서 그게 롱암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롱암이라는 것은요, 프론트와 리어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롱암을 하는 목적은 바디업을 하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프론트에 무리를 안 가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롱암을 하는 이유는 바디업을 하지 않고 리프트 언반으로 4인치, 5인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롱암이에요, 여러분.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롱암에 대한 설계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자, 근데 리어에 그거 몇 개 박아놨다고 롱암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핵심은 프론트예요. W15 차량의 롱암은 프론트 핵심이거든요. 로암도 길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길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길게 각도까지, 그 다음에 롱암 자체에 이제 차고까지 로암 다시 제작해야 되죠. 어퍼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너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예 그냥. 예.
근데 너클 같은 경우에는 오무기어가 박히는 그 자리에 레이아웃을 변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건데, 바로 이거. 등속 조인트. 조인트까지 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어려운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조인트를 잘라가지고 길게만 했다. 할 수 있죠.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롱암을 만들어서 4인치 올리게 되면은 기본 타이어가 3537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 조인트를 그냥 길게만 길이면 늘리면 되냐? 안 되죠. 3537을 견딜 수 있게 강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화로. 또 얘네들이 강화로 만들었다 칩시다. 어려운 얘기지만 만들었다 칩시다. 치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너 샤프트 다시 만들어야 되죠. 결국에는 리어의 디퍼런셜까지, 프론트의 디퍼런셜까지 다시 제작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한 롱암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설계도 다 해놓고 구성도 다 해놨는데 만들지 않는 이유는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프론트 롱암, 리어 롱암 다 해서 기본 타이어가 37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하체 세팅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몇 명 하시겠냐고 이 말인 거예요. 몇 명 하시겠냐고. 그리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뭐 개발비도 안 나게 뻔하고요. 그리고 우리 WC 분들이 장점이 그 장점들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장점은 일반 도로의 주행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편안하다. 그리고 단점은 하드코어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까지만 즐기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WC 분의 특징인데, 그 이상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솔리드로 바꾸셔 가시는 게 맞아요. 뭐 그 차에다가 W15에다가 뭐 4천씩 들어가지고 튜닝해가 솔리드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따라간다 치더라도 돈을 그만큼 들어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자, 또 이야기가 좀 옆으로 흘렀지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그 작업을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이걸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제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세팅을 이제 맞추고 하는 건데, 스프링만으로 모든 세팅을 맞추지 못합니다. 절대로.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프링 끼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윈치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윈치 언더커버만 하는 사람, 이 사람마다 차량 세팅이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달라지는 그 사람들 위해서 스프링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만들 수가 있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기본 스프링을 차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계치에서 여유치를 남겨놓고 일단 스프링 세팅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튜닝이 들어가서 높이 변화가 생기고 이것을 맞추는 거는 스프링 업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현장에서 하는 일들. 그 말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차량을 만들면서 여기에 무게가 어디에 실리고 몇 킬로 실리는지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높이 세팅을 해놨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이 스프링에 사용을 하면서 이 스프링에 맞게 보강 kit들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프링을 만드는 업체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마다의 그 다른 취향을 반영해가지고 스프링을 계속 변화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스프링의 품질이 높이도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차량을 세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보강 kit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들은 스프링을 만들 때 많은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스프링의 그 재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작업자들이 알아서 할 일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바꿔버리게 되면은
제조 여기 지금 현장에서 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스프링을 따로 만들게 된 이유도 그런 이제 변화를 이제 주지 않고, 예, 일정한 그런 어떻게 보면 레시피라기보다는 일정한 품질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만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그라운드 스포츠 에는 제가 만든 이런 스프링을 세팅을 해서 작업하도록 하고, 국내 유수의 알려진 그 업체와 컨펌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품질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직접 3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토미를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와 지금 콜라보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랩터입니다. 랩터용 스프링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제작이 끝나면 여러 차량에 세팅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고,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오래 걸리겠죠. 지금 랩터 같은 경우는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랩터용도 이제 곧 나온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앉아서 주절주절 이야기 많이 했네요. 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비상경영 사태로 인해서 나라도 어수선한데,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 토미를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일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이것은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더욱더 완성도 높은 차량 세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토미의 오프로드 라이프 네이버 카페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미였습니다.